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입 조심해. 그렇게 말하며 저를 내려다봤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전 4천만 원으로 그 땅을 샀다는 걸요. 그리고 석 달 뒤 그들은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기가 막힌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올해로 56. 이름은 정은이입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남편 기호의 손바닥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죠. 입 조심해. 기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렸어요. 시누이 명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30분 전만 해도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요. 새벽 5시였어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기름이 튀더라고요. 손등이 따끔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허리도 아팠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명이었죠. 명품 코트에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언니 여전하시네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 부치세요? 저희는 요즘 셰프 불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기호 오빠는 복 받았어요. 이런 여자 만나서 평생 편하게 사니까. 시어머니가 웃으셨죠. 그러게. 기호는 복도 많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반찬을 들고 거실로 나갔죠. 그때 명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땅 문서 이번에 제 명의로 해요. 제 발이 멈췄어요.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가족이지만 이런 건 상의할 필요 없죠? 상의할 필요 없다.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병수발 들던 날들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던 시간들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흔들렸어요. 상의할 필요 없다고요? 그동안 삼켰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다 했잖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병수발까지. 명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언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좋아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요. 그래요. 좋아서 했죠. 저는 웃었어요. 그래야 사람 취급받을 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죠. 그 땅 말이에요. 한 박자 쉬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였다는 건 아무도 모르겠죠? 접시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명희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죠. 남편 기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실이에요. 당신 사업 망했을 때 제 친정 보험금으로 산 땅이라고요. 기호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지금 미쳤어? 그 순간이었어요.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죠. 아니 화끈거렸어요. 입 조심해. 기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뺨을 감싼 채 그를 올려다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낯설었죠. 아니,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희야, 오늘 명절인데 왜 이래?
명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어요. 언니 피곤하신가 봐. 좀 쉬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맑았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가방을 집었습니다. 어디가? 기호가 물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갑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뺨이 아팠죠.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도 후들거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기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고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기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박기호, 집에 와. 괜히 오버하지 마. 괜히.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명희가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 다들 기분 이상해졌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눈엔 늘 괜히였죠. 제가 화내는 것도 괜히고 아픈 것도 괜히고. 은희야. 30년이 다 괜히였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원을 껐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오빠는 멀리 살았으니까요. 모텔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드니 서글펐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카카오톡이 떴습니다. 며느리 지수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메시지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게 괜찮냐고 물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답장을 고민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지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밖에 있어. 어디 갈 데가 없네. 어머니. 지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저희 집에 오실래요? 집이 좀 좁긴 한데 괜찮으시면.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했죠.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너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지수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지수는 혼자 저를 맞이했죠.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지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서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좁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에요. 여기서 쉬세요. 지수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고마워.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지수는 나갔죠. 저는 방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출근했어요.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했죠.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요.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시댁 창고에 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시댁 창고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짐 정리하러. 혼자 가실 거예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낮에 갈게. 아무도 없을 때. 다음날 시댁에 갔습니다.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호는 출근했을 거고 시어머니는 명인의 집에 가셨을 거예요.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박스를 열었죠. 오래된 옷들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서류 파일을 찾았어요. 결혼 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죠. 안에는 종이로 출력된 기획안들이 있었어요. 20대 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요. 정은희 제작,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브랜드 제안서였어요. 손으로 그린 스케치도 있었죠. 그땐 내가 뭔가 될 줄 알았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낡은 금고가 보였어요. 시어머니 거였죠. 열쇠는 어디 있을까?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죠. 그때 눈에 띄는 봉투가 있었어요. 황색 봉투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손이 떨렸죠. 매입자 한정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25년 전이었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었어요. 송금자 정은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찾았어요. 증거를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금고에 넣고 잠갔어요. 제 종이 서류 파일도 챙겼습니다. 집을 나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순의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기획안들이었어요. 당시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프로젝트들이었죠. 하지만 결혼하면서 다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일하는 건 보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따랐죠.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은이는 사라졌어요. 기호 안에만 남았죠. 퇴근한 지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지수야, 이거 봐. 계약서 사진이었습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증거야. 그 땅이 내 돈으로 산 거였다는. 지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소송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서류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했습니다. 4천만 원을 갚지 못했죠.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고 드디어 결심이 섰죠. 이제 제 이름을 찾아야겠다고요. 어머니한테 떳떳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법률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래?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서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송금 증빙이 명확하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가족 간 소송은 복잡하거든요. 몇 달은 각오하셔야 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예전 기획안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옛 동료 박미정이요. 2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당시 같은 팀이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미정이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나 은희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 언니,
세상에, 언니 목소리 몇 년 만이야. 미정이는 반가워했습니다. 한참 안부를 물었죠. 미정아, 물어볼 게 있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아이디어로 상 받은 캠페인 있잖아. 자료 아직 남아 있어?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있지. 언니 이름 지운 채로 팀장 이름으로 시상식 나갔었잖아. 나 그거 항상 미안했어. 괜찮아.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바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지순의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컬러 인쇄물이 나왔죠. 그 속엔 제 기획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마주한 그 순간 제 안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시 팀장이 출산휴가 가는 저 대신 시상식에 나갔죠. 그리고 제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서류를 보며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름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수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명의의 재산 관련 정보를요. 명의는 쇼핑몰 대표였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것도 많았죠. 증여세 신고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탈세 아니야? 지수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기로요. 자료를 정리했어요.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기자, 이메일을 찾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메일을 안 본 걸까? 걱정이 됐죠. 2주가 지났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뉴스가 떴습니다. 유명 쇼핑몰 대표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세무조사 착수. 명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작됐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기호였죠. 이게 다 당신이 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이 한 거예요. 진실이 드러난 것 뿐이죠. 은희야, 제발. 기호가 애원했습니다. 명의 인생 끝나. 제발 취소 좀 해줘. 취소할 수 없어요. 이미 조사 들어갔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수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명인의 집은 난리였다고 했어요.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받았어요. 은희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 쓰러졌거든. 한 번만 와줄래? 저는 망설였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말했죠. 어머니 한번 다녀오세요. 후회 안 남게요.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은희야, 미안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땅 내 거였는데, 내 돈이었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명희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일단 내 명의로 해뒀다가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내 것 같더라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죠. 은희야, 미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 아파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봤어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아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동안 제게 너무 무심했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수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줬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엔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 있어. 언니 혹시 일 생각 없어?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획자 찾거든. 언니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언니 실력 내가 아는데. 한번 해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을까? 20년 만인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일 제안이 들어왔어. 근데 20년 만이라.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며칠 뒤 회사에 갔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였어요. 신제품 브랜딩이었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열정이 쏟아졌어요.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정은희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좋습니다. 이 안으로 가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내 기획안이 선택됐어. 지수가 안아줬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가 전화했어요. 언니 기자가 인터뷰 요청했어. 20년 전 그 일 관련해서 언니 아이디어 도용 사건 말이야. 제보가 들어갔나 봐. 인터뷰할래? 언니 억울한 거 풀 수 있는 기회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해야 할까? 이제 와서. 하지만 결심했어요. 해야죠. 제 이름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말했어요. 제 아이디어가 도용됐던 일을요. 며칠 뒤 기사가 났습니다. 정은희 씨 과거 아이디어 표절 피해자로 밝혀져 20년 만에 진실 드러나 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증언을 해줬더라고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정은희 씨세요? 저는 지역 평생학습관 담당자인데요. 소규모 강의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한 강의인데 관심 있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하실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작은 강의실이었습니다. 수강생은 15명이었고 대부분 제 또래였어요.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다시 내 이름으로. 오늘 강의 제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제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죠. 저는 30년간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기호 안에 영우 어머니, 며느리. 그게 제 이름이었죠. 한 수강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뺨 맞고 집을 나오고 서류를 찾은 일을요. 수강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름을 찾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은 언제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무너져도 이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수강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습관을 나오니 지수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죠.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차에 타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예뻤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기호였습니다. 요즘 가끔 연락이 왔죠. 받지 않았어요. 이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 중이었어요. 급할 것 없었죠. 중요한 건 제가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새로 얻은 원룸, 제 집에 도착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노트북이 보였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를 만들 시간이었죠. 파일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은이 강의안. 제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상하죠. 그저 이름 하나뿐인데 그 순간 참 행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의 하루가요. 내일도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그 다음 날도요. 평생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글자를 쳤어요. 다시 내 이름으로.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선명했죠.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정은이로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정은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살았던 한 여성이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살아가며 가족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이름이죠. 정은혜 씨가 말했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이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름과 계신 곳을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김은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인생 청춘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